경기도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18세 미만 인구 비율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간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직원과 접촉한 34명을 진단검사했는데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추진 동의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양주시가 이번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우편함으로 낙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7명 발생해 일주일 만에 다시 5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53명으로 가장 많고 평택 49명, 안산 47명, 수원 43명 순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치료병상 가동률은 82.9%로 전날과 비슷했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30%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3.2%로 전날보다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양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3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됐습니다. 양주시는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109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인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간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부 A씨는 출근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출근 후 청내회의와 보고 등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검사장 등 34명을 진단검사했고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1차 접종을 마친 경기도민은 636만 9천여 명으로 전체 도민 인구의 4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접종률인 51.2%보다 4%포인트가량 낮은 수치인데요. 또 2차까지 접종을 모두 마친 도민은 275만 2천여 명으로 20.5%를 기록하며 전국 접종 완료율인 23.9%에 비해 역시 3%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경기도는 접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18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경기도가 전국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양주시가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우편함으로 낙후된 마을 환경 개선과 안심 골목길 조성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시 재생을 위해 마련된 양주의 한 주민 소통 공간이 아침부터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조각의 합판들이 놓여 있고 곧이어 강사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칠하실 때요. 칠하실 때 이걸 가볍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스테인은 얘 나무의 목재에 침투해서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충분하게 찍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페인트가 잘 칠해진 합판은 곧바로 조립에 들어갑니다. 요리조리 모양을 맞추고 뚝딱뚝딱 나사를 박은 뒤 올빼미 눈까지 그리고 나니 멋들어진 우편함이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눈이 잘 어른거리고 빛을 못 받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참 재미있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낙후된 구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양주시가 우편함 설치에 나섰습니다. 주민들 손으로 직접 만든 예쁜 우편함으로 마을 환경 개선에 나서기 위함입니다. 내 집에 달 거를 내가 하니까 이건 뭐 굉장히 좋은 거지. 웬만한 거는 해봤는데 집에서 이건 상당히 아주 전문가가 해놓은 것 같아. 아주 쉽고
안내 따라하니까 간편하네. 만들어진 우편함은 전문 업체에 맡겨져 LED 조명이 설치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걱정이 없고 빛공해에 따른 민원을 막기 위해 센서 등이 부착됩니다. 너무 어두운 곳은 좀 밝은 곳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태양열로다 해가지고 밝은 곳에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로 인해서 불이 밝혀져요. 앞으로 우편함은 모두 42개가 제작됩니다. 제작된 우편함은 전등 작업을 마친 뒤 9월 중 덕정동 구도심 골목길에 설치됩니다. 우편함이 설치되면 지역의 마을 환경 개선과 함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간에는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으로 안심 골목길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안심 우편함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주민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니실 수 있는 골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참여 도시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이 주민들의 힘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추진 동의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도봉 면허시험장은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하고 서울시는 장암역 환승 주차장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의정부시가 면허시험장을 받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요구한 인센티브 500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공동방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돌발 해충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인데요. 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조상섭 식량작물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양주시가 해충에 대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대상이 양주시에 그동안 피해를 많이 끼쳤던 해충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돌발해충이 2016년부터 이 꽃매미로 시작해 매년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매미다망이 그 돌발해충으로 농림지나 생활지에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아 곤충 활동에 체적으로 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 양상을 보면 기후 변화와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수의 지백을 빨아먹거나 분비물을 배출하여 그음병을 유발하고 있어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생활지는 시민들에게 외관상 혐오감을 주고 있어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해충들을 없애기 위해서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 해에 2번씩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이 올해의 2회차 작업입니다. 지금 방제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듯한데요. 지금 시기가 방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성충기 방제 시기로 이 시기는 내년에 부화할 알을 그 성충들이 부화하는 시기라 이 시기에 성충기 밀도를 줄이지 못하면 월동 후에 그 부화율이 높아 내년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는 8, 9월에 집중 방제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예, 해충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 방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최우선적인 방법으로 돌발해충 지역별 1차를 통해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성충기에 접어든 돌발해충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이 효율적인데요. 부화한 알을 직접 없애는 방법도 있으나 이 방법은 직접 사람이 봐가지고 그 부화 알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이라서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농작물 주변에 병해충 서식이 용이한 야생 기주식물이나 낙과, 조경수 등 이런 기주
환경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농경지 주변 잡초를 제거해서 청결하게 유지하면 그 방법도 우리 돌발해충 밀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방제를 위해서는 농가에서도 함께 협조를 해야 될 듯합니다. 어떤 노력들 기울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는 약춘기, 성춘기 이외에 공동 방제 시기를 잡고 있는데 그 시기에 농가도 함께 그 동시 방제를 실시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동 방제 시기에 농어민에게 사전 메시지나 이통장 회의를 통해 사전 공지함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농어민들도 약재를 방제하시면 큰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조상섭 식량작물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흔히 물질은 고체와 액체 그리고 기체라는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들 아실 텐데요. 이 네 번째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즈마라는 상태인데요. 네, 이 플라즈마를 활용해 피부에 붙이면 상처가 치료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긁혀서 상처가 난 팔에 치료용 패치를 붙입니다. 밝은 곳에선 잘 안 보이지만 전극으로 저온의 대기압 플라즈마를 만들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플라즈마 치료법은 기존 치료 방식보다 2배 이상 빠르고 살균 효과가 좋습니다. 또 다양한 크기를 피부에 직접 붙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의 상처 치료도 가능합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그 지혈, 살균, 상처 치유가 효과적이라는 건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평판 전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굴곡질 인체 피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반창고처럼 피부에 붙이고 그 반창고에 플라즈마를 발생해서 상처 치료가 가능하게 만드는 제품입니다. 치료용 플라즈마 시스템은 기계적 시험과 생물학적 시험을 모두 통과한 상태로 올 하반기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의료기기 개발은 물론 피부 미용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가 의료기기로 출시하고 난 이후에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해서 임용기기도 저희가 같이 접목을 할 생각입니다. 이 기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경기도의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덕입니다. 경기도는 1997년부터 중소기업과 도내 대학, 연구소를 연결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연구 인프라가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도 있고 연구 장비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대학의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는 올해 5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10개의 센터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연구 개발을 지원 중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연천군의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천군 맑은물 관리사업소가 실시한 이번 수질 검사는 미생물과 유무기물질 등을 포함한 59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 등의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살충제나 농약류와 같은 유기물질 역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연천군 23개 지역의 수도꼭지와 노후지역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잔류 염소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교육부의 등교 수업 확대에 발맞춰 다음 달 30일까지 학교폭력 집중 예방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희망할 경우 학교 전담 경찰관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경기 북부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카톡 강탈과 틱톡 강제 가입 등 청소년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기물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입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수사에서는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와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수인계 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수사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